포함하여 5분씩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전재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예, 오영훈 의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좀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미르 재단과 K스포츠 재단 그 수입 지출 내역 2015년, 16년 세부 내역서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까 오후 4시까지 제출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제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준비됐습니까? 예, 보내드렸습니다. 예. 어디 보내드렸어요? 예, 자료. 저도 보고, 예, 보내드렸어요. 보내드렸죠. 예. 오영훈 의원님 확인을 해보세요. 어디 보좌관이나 두고. 예. 자, 전재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산 북구 출신 전재수입니다. 그 염영숙 그 위원장님 잠시. 자, 창조경제 추진단장 언제 저기 위촉장 받으셨죠? 위촉장은 4월 8일로 저희 거 직접 받지는 못했습니다. 카톡으로 이미지만 전송받았습니다. 4월 8일 날 받고, 그리고 단장을 사임하신 게, 사임 요구를 받은 게 5월 23일이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한 달 조금 더 되는 그 시간 내에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에게 이 창조경제추진단 또는 저 문화창조융합본부 관련한 업무와 관련해서 그 몇 번이나 보고를 하셨나요? 그 위촉 받기 전에 4월 6일 날 한 번 있었고, 그다음에 위촉 받은 재임 기간 동안에는 5번 있었고요. 그다음에 끝나고 그 업무와 관련해서 한 번 더 가서 총 7번입니다. 위촉되기 전에 한 번, 그다음에 업무 중에 5번, 네. 그다음에 마지막 한 번이 단장을 사임하고 나시고 난 뒤에 한 번. 네. 총 7번이네요. 네, 맞습니다. 주로 보고 내용은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죠. 제가 그러면 업무 일기를 보고서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 4월 6일은 위원장님, 예, 좋습니다. 그거는 제 그 질의가 끝나면 한번 그 말씀을 해주시고요. 네. 저희 의원실에 이 창조경제추진단 그리고 문화창조융합본부와 관련한 제보가 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차치하고서 전반적으로 이 제보의 내용을 종합을 하자면 대충 이런 것 같습니다. 그 단장으로 그 임명받은 우리 위원장께서 주로 김종덕 장관에게 하명을 받은 내용들이 뭐냐면은 와가지고 새로운 거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그 기존에 기집행되었던 사업들에 대해서 이게 하도 이제 황당하고 절차라든지 기획안도 없이 이렇게 막 예산이 집행이 된 것을 알고 영수증을 재촉을 했는데 직원들에게 이 영수증을 재촉하는 것으로서 직원들을 위축시키지 말아라. 그 다음에 있는 계획 안에서 성과를 내라. 그 다음에 차은택한테 다 맡겨라. 그냥 차은택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 그리고 여 위원장께서 하셔야 될 일은 딱 2가지였다고 합니다. 하나는 그 임명이 되고 난 뒤에 남은 잔여 예산 97억에 대해서 60억짜리 공모사업을 최대한 빨리 집행할 것. 그 다음에 30억짜리 궁 프로젝트를 5월 말까지 집행할 것. 요 2가지를 이제 하명을 받은 것으로 대충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께서는 그 원칙 없이 사업 안 한다. 또 그 다음에 원칙 없이 돈 절대 안 쓰겠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갈등이 생기면서 5월 23일 날 이 단장 사임을 요구를 받게 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대충 맞습니까? 몇 가지 조금 짚을 게 있는데요. 뭐 전반적으로는 미션은 여기를 뭐 성과를 내는 거였지만 뭐 이런저런 그 정황과 뭐 직원들하고
업무가 조금 매끄럽게 되지 않거나 또 영수증이나 뭐 이런 집행내역서를 받는 게 한 3주 정도 걸릴 정도로 좀 매끄럽지 않고 또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만 뭐 장관님하고 그렇게 제가 대줄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뭐 그렇게 거칠게 그런 거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미션이 뭐냐라고 생각을 하면 97억과 관련해서 한 달 안에 돈을 집행하는 것을 한 달 안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 공모 사업 같은 경우는 며칠 만에 결정이 됐습니다. 제가 제보 받은 바에 의하면은 3, 4일 만에 그냥 후딱 그냥 막 이렇게 30억이 집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인가요?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있는 동안은 그거 절차적 합리성을 따지느라 집행이 안 되셨죠? 제가 있는 동안 5월 하나도 안 저희 했습니다. 방에 들어온 제보에 의하면 5월 23일 날 위원장께서 사임이 되고 난 뒤에 사표가 제출되고 난 뒤에 5월 30일까지 이게 30억이 다 집행이 됐습니다. 순간 며칠 사이에 이 궁 프로젝트 30억짜리가 저는 그건 모르고 있었습니다. 잠깐 아까 질문을 조금만 더 5번의 미팅과 관련해서 7번의 미팅과 관련해서 말씀입니까? 일기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6일은 개관이 저희 게임물관리위원회 현황 보고하고 추진당장 역할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았고 거기에 대해서 개관일을 다 정상화 시키는데 썼듯이 여기서도 추진단장 역할에 최선을 다해 달라라고서 격려 말씀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4월 15일에서 19일 중에 하루였는데 여기는 제가 그동안 조금 겪은 거를 가지고 좀 내부의 비협조적인 태도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예단장 운운한 거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고 그래서 풀 서포트 할 테니 소신껏 일하라고 다시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21일 날 팔레스 호텔에서는 뭐 전임자, 후임자, 뭐 상급자, 상견례 이런 것이 있었고 그래서 어떤 내용의 일을 할 것인가 이런 거를 얘기하다가 뭐 이제 네 사람이 이런저런 뭐 캐주얼한 얘기를 하다가 그다음에 뽀로로 같은 거를 만든다 그래가지고 제가 좀 웃었던 일이 있고요. 그다음에 좀 무거운 이야기는 97억과 관련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잘 모르니까 나중에 검토를 해보고 말씀 올리겠다고 했었고요. 그리고 4월 27일은 융합본부 직원들하고 궁 프로젝트하고 그다음에 공무정과 같은 그런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보고 들어갈 때 저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때 이것들을 이제 발표를 다 하고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었는데 제가 거기는 이게 재검토가 필요합니다라고서 프로세스상의 문제점 또는 투명성이나 절차적 합리성 때문에 재검토에 대해서 말씀을 올렸고 이거 전면 재검토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5월 9일은 또 보고 미팅을 그때는 호출 받아서 갔었고요. 그때는 그냥 원래대로 있는 거를 그냥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좀 직원들이 위축되니까 뭐 영수증 얘기는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그리고 올 23일은 단장 사임 요구가 있었고 7월 16일은 단장 재임 시절에 문제가 있다고 느낀 것이 있으면 좀 얘기를 해보아라라고 해서 그래서 뭐 있었던 일들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뭐 결제 라인의 부재라든가 뭐 내부적으로 좀 체크하던 중에 집행내역서를 체크하던 중에 문제가 있던 것들을 한번 감사를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고서 아뢰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따가 추가 질의하시겠어요? 한 가지만. 예. 네. 7분의 보고 내용을 이제 물론 불감된 게 뭐냐면 시키는 대로 왜 안 하고 자꾸만 딴지느냐 이 계속해서 압박이 들어왔던 거고 그리고 위원장께서는 이 절차도 투명성으로 보장되지 않고 사업 계획서도 없고 영수증서도 제대로 되지 않고 이것을 어떻게 하냐라고 계속 저항을 했던 그 연속 증상이 계속 있는 거죠. 판단 없는 그 시간.
글쎄 네. 좀 미묘하긴 한데 저는 직원하고 갈등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냥 그거를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시로. 네. 자, 이따가 추가 질의 더 해주시고요. 조은현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께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이자 문화융성위원회 8대 추진 과제 중 하나인 아리랑 콘텐츠 개발 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동사업이 국정과제로 선정되고 아리랑을 통해 국민화합과 문화융성의 정식적 토대를 구축하겠다는 목적으로 사업이 확대 개편되었습니다. 장관님께 보시기에는 국정과제의 중요도를 감안할 때 동사업이 잘 진행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예, 제가 여러 가지 아리랑과 관련된 그 사업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아직 그 성과에 관해서 피드백을 다 받은 상황은 아닙니다만, 그 아리랑을 우리의 대표적인 그런 그 어떤 선율로 보존하고 알리는데 굉장히 홍보에 진력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동사업에 투입된 예상은 총 54억에 달합니다. 세부 사업을 보면은 해외 홍보관, 아리랑 음박재당, 아리랑 대축제 개최, 지역 아리랑 교류공원 개최 등에 사용되었는데 문제는 체계가 없이 진행하다 보니 사업의 목적 자체가 불명확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리랑을 통해 뭘 하겠다는 것인지 모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저도 그 사업을 시작할 때, 의원님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목표하는 바가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정리되어서 시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있어서는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예상 사역 내용을 보면은 2015년부터 예산이 대폭 확대되어 연평균 20억 가량에 투입되고 그중 가장 많은 예산이 아리랑 대축제에 사용되었습니다. 네. 2015년 아리랑 대축제 결과 보고를 보면은 대부분 케이팝스타 위주의 공연에 중간중간 전통 공연을 채워 넣었습니다. 일반 케이팝 공연과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이러한 보여주기식 일회성 행사에 11억이란 사용한 것이 아리랑 핵심 콘텐츠 개발과 세계화에 어떤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세부 사업들이 서로 횡적으로 연계를 하면서 공동의 이 추구하는 목적을 향해서 각자 역할을 다 해야 하는데 이 횡적인 각각의 사업들이 분절적으로 아마 시행됐었던 점이 있었던 것 같고 또 아리랑을 조금 더 친숙하게 접근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 본질과 좀 거리가 있는 그런 모습이 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2015년 아리랑 대축제 사업 추진 방식에도 의문이 듭니다. 총 11억 6천만 원 중 7억 원을 MBC 협찬으로 진행했습니다. 공연비 전체를 방송사 협찬급으로 지원하는 것인데 보조 사업자인 전용공통예술진흥공단에서는 MBC에 대한 제안을 공연 내용이 행사 성격에 맞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협찬 계획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업 진행 방식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의원님이 오늘 해주신 지적, 저도 아리랑 사업을 보면서 조금 좀 더 면밀하게 챙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지적 받들어서 아리랑 사업이 우리가 드리는 돈의 가치를 할 수 있고 그렇게 체감할 수 있게 정비를 탄탄히 하겠습니다. 아리랑 핵심 콘텐츠 개발 및 세계화 사업의 목표도 없이 난립한 사업들과 일회성 행사 위주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목표를 분명히 하고 사업이 체계적으로 진행되도록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조승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국정감사 때 재산을 출연하지 않은 자가 설립 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창립총회 회의록 등을 허위로 기재했을 때 설립 취소 사유가 되는지, 그리고 어쨌든 등등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법률 검토를 의뢰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관련된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아직 회신을 못 받았다, 이렇게 이게 공식적인 답변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저희들이 알기로는 9월 20일 날 정부 법무공단에다가 법물자문 의뢰서 해가지고 5가지 질의 내용을 해서 보냈는데 아직까지 회신을 못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좀 지금 벌써 20일이 한참 넘은 기한인데 답변을 못 받고 있다는 게 좀 납득이 안 가는데요. 예, 저희도 계속 재촉을 하고 있는데 법무공단 입장에서 계속 서면으로 답변을 주는 것을 이 그럼 시간을 부담스러워하는 더 겁니까? 제가 그 사정에 대해서는 확신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그러면 어쨌든 법률 검토, 그러니까 자문의 내용이 회신이 안 왔기 때문에 문체부는 이것과 관련된 법률적인 견해가 없는 거네요, 현재로서. 그렇다고 보면 됩니까? 아까도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여러 법률가들의 의견이 다들 차이가 좀 있으신 것 같고, 그 점에서 오전 국감에서는 그런 것들을 모두 종합해서 저희가 검토하고 예. 또 법률가 알겠습니다. 예. 좀 약간 이례적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오전에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의 현재 이사 명단의 제출을 요청을 드렸고, 그거에 대해서 제출을 해주셨습니다. 그걸 여쭙기 전에 이사는 승인 사항입니까? 이사 변경은 승인 사항입니까? 신고 사항입니까? 두 재단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구체적인 건 좀 자료를 보고 확인하거나 실무자가 제가 알기로는 답하겠습니다. K스포츠 재단은 승인 사항으로 돼 있고 정관상 그렇게 돼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재단의 이사라는 것은 등기가 돼야 이사로서 법적인 자격이 생기는 거겠죠? 맞지 않습니까? 예, 네,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 자료 좀 띄워보세요. 그래서 저 왼쪽에 있는 게 오전에 제출한 K스포츠 재단의 이사입니다. 거기에 보면 정동춘, 김필승, 주종리, 이용우, 신동진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저희들이 확인한 오늘 12시 22분 09초에 등기부 등본을 떼봤더니 거기에는 이용우, 신동진이 없어요. 아니 도대체 문체부는 K스포츠 이사라고 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한 명단 어디서 받은 겁니까, 이거를? 승인이요? 예, 저 담당 국장이 언제 답변하도록 승인한 하겠습니다. 예, 체육정책관입니다. 한 일주일 전에 저희 승인을 했고요. 아마 그쪽 재단에서 아직 등기를 못한 것 같습니다. 승인은 했을 때 등기를 못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말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가미 위원장님께 간단하게 좀 여쭐게요. 지난 질의 때 불법 도박 사이트에 대해 신고를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이제 조치를 취한다라는 말씀을 했는데, 그리고 사가미에서 자체 모니터링을 한다라고 좀 말씀이 계셨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사가미의 온라인 감시망은 그 보안망, 이 안전과 관련해서 이게 불법 사이트로 직접 접속이 안 되게 돼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불법 사이트를 접속을 하려면 여기저기 막 우회를 해서 접속을 해야 돼요. 맞죠? 그게 아마 정부 그러니까 이제 사이트에서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불법 사이트라고 신고를 해도 사가미에서는 접속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확인을 못 하니까 종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별도의 망을, 공공기관 망과 관련이 없는 별도의 망을 가지고 모니터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지 않으면 제대로 된 모니터링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런 방안을 관계부처와 좀 협의를 하셔서 좀 보고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예, 그런 문제가 있다면 저희가 그럼 확인을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감이 이제 자체 단속 기능과 관련해서 특사경 가지고는 약하고,
그 금감원의 자본시장 조사단과 같은 형식의 일단 그런 것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려면 문체부 장관 소관이 아니라 예, 그 문제는 지금 현재 그 국무총리 소속의 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만 사감입법 자체가 문화체육관광 여기 이 상임위원회 소관으로 되어 있는 거지 문체부와는 완전히 독립된 기관입니다. 예, 그 문제는 앞으로 협의해 보겠습니다. 예, 다음은 한성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감위원장님. 뒤이어서 좀 더 여쭤볼게요. 만약에 그 불법 사이트는 어떻게 적발을 하십니까? 불법 사이트는 두 가지 통로를 통해서 합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적발하기도 하고 신고를 받아서 하기도 아니, 합니다. 먼저도 제가 질의를 드린 것 같습니다. 상임위 때. 신고를 받으면은 몇 시간 안에 이게 불법이다 아니다 결과 나옵니다. 제가 몇 시간 아니다라고 몇 시간은 넘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 빠른 사람들이 예. 그냥 뭐 다 철수해갖고 사라지고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죠. 예, 그런 시간적인 제약 그러니까 때문에 이 예. 문제에 대해서 여러 의원이나 저도 관심을 갖고 이 시간적인 문제, 예. 예? 그러니까 저희 불법이냐 아니냐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예,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일단 그냥 들이닥치고 나중에 불법인가 아닌가를 해야 되는데 난 그게 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시는 뜻은 바로 사이트를 폐쇄를 해달라 그런 말씀이신가요? 아니 그 적발 어떤 진행 과정을 거쳐 즉시 이게 불법인가 아닌가를 따지기 전에 예, 신고가 들어오거나 모니터링에 걸리면은 그렇게 하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예. 우리 조승래 의원도 말씀하셨지만은 예. 뭐 문체부 소관이 되어야 되는가 부처를 옮겨서라도 나는 빨리 잡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이 국무총리실에 이 소관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떤 때는 오히려 시간을 늦출 수도 있어요. 어디 확실한 부처가 정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소관 문제에 관해서는 다시 정부기관 간의 그러니까 협의가 필요한 위원장님,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제가 자꾸 저 사감위에 대해서 뭐라 그래 죄송한데 이거 정말 빨리빨리 해야 돼요. 이거 800조도 넘고 1000조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예, 지난번 국감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그 불법 그 단속 감시 이런 활동에 관해서 종합 대책을 조만간 마련을 해서 관계 부처하고 말씀은 협의를 해서 제가 하려고 저기 합니다. 100% 받아들이는데 그 세월이 지금 얼마나 지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차관 그 스포츠 분야 중에 레저 스포츠, 네. 육상 종목 또 뭐 수상 레저 스포츠 또 항공 레저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저 수상 레저 스포츠, 항공 레저 스포츠는 여러 가지 법령이 그래서 수상 레저 안전법이라든지 항공법이라든지 이런데 정비가 되어 있는데 예. 수상 레저 이 서바이벌 게임, 산악 자전거, 뭐 짚라인, 번지 점프, 사륜 오토바이 등등 여기는 저기 법령이 이렇게 완비가 안 돼 있다고 알고 계시죠? 예, 알고 근데 있습니다. 왜 놔두시는지 제가 듣고 싶어요. 그게 지난 19대 때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 게 지금 다시 이번에 해서 저희가 보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보충을 해서 좀 하려고 지금 안전 같은 것도 굉장히 좀 안전 위험한- 문제도 그렇고 이 보험 가입 문제도 예. 문제가 되죠. 예. 아까 말씀드린 육상 레저는 이게 더 열악해갖고 만약에 사고를 당했을 때 그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 뭐 그걸 강화했지만은 실제적으로 사고가 났을 경우는 이거 좀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부터 좀 국민 안전과 관련된 것이니까 그 보상의 문제, 사전 안전 그 조치도 중요하지만은 사후에 이런 보험과 관련된 거 꼭 좀 해주시기 바라겠어요. 예. 그리고 장관님 크루즈 관광 활성화 사업을 2014년도부터 해왔는데 네. 이거 기재부에서 뭐 단계적으로 뭐 그만두라 그런다면서요? 예, 그런 권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거 지금 매년 뭐 10몇 억씩 홍보 마케팅비로 들어갔습니다. 이 적지 않은 돈인데 네. 기재부에서 그만두라고 한다고 예를 들어서 이거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사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 관광 자원인데 예, 맞습니다.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예, 특히 그 크루즈 관광객 비중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메르스 사태 때도 그거에도 불구하고 크루즈 관광객은 늘어나고 있었는데요.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이 크루즈 관광을 조금 더 확대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는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기재부의 뭐 권고라든지 이런 걸 좀 더 다 설명을 하셔갖고 네.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채식주의자 한강의 네. 채식주의자를 보고 얼마나 우리 스스로도 놀랬습니까? 우리 문학도 이 정도의 수준이구나. 하지만 가장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노벨 문학상을 타기 위해서는 그 원어민 번역가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이 교육 과정이라든지 교육 공간이라든지 네. 이거 조금 좀 열악한 환경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네. 지금 한국문학번역원이 운영하고 있는 아카데미를 중심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문학이 세계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번역가의 양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라도 좀 한번 해주세요. 정말 이 좋은 네. 번역가들이 나올 수 있도록 예. 이것을 장관이 업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길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사진행 발언이요. 예, 안민석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에 문체부 노아무개라는 분이 언론에 의하면 대통령께서 아직도 그 사람이 있어요? 그 이야기에 공무원 임기를 남겨두고서 사직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분을 오늘 좀 부르고 싶어서 위원장님의 허락을 받아서 방청인으로 모시던 대한체육회에서 17억을 지원받는 안전재단 사무총장이니까는요. 했는데 어제 오늘 연가를 내셨어요. 참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문화예술위원회 직원 세 분도 그렇게 뻔뻔하게 거짓말하는 것도 그냥 지금 우리가 넘어가고 있고요. 이거는 이거는 고발을 해야 될 내용인데요. 그 다음에 자료 요청, 이거는 3주 내내 완전히 그냥 배째라 아닙니까? 배째라. 예? 한번, 죽으려면 죽여봐라. 우리 못 내놓는다. 그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위원장님하고 장관님 이야기 들으면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게 미르재단 설립의 비밀의 조그만 열쇠를 가지고 있는 분이 이거 실무를 담당했던 주무관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지금 서울에 근무하기 때문에 30분이면 올 수가 있고요. 그런데도 장관이 너무나 젊은이가 나약한 심신이라서 참 불리기가 참 그렇다. 좀 봐달라. 위원장님 답지 않게 이걸 너그럽게 넘어가시고요. 그 젊은이는 나이가 30대 중반이에요. 어린 청년이 아니에요.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충분히 져야 될 나이고, 어떻게 인턴 수습사원인데, 본인은 말로 수습사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문체부에서 허용하지 않는 개인 메일을 다음 메일을 사용했다고 하면서, 그럼 그게 왜 사용했는지, 허용되지 않는 다음 메일을 사용했으면 본인이 책임을 져야죠. 이거는 그 개인을 여기에 부르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왕에 위원장님께서 또 저희 위원들이 요청을 하니까 장관께서는 그러면은 나이 어리다고 안 부르고 나이 많다고 안 부르고 안경 꼈다고 안 부르고 안경 썼다고 안 부르고 머리 길다고 안 부르고 이래저래 안 부르고 이래저래 자료 못 내놓고 이러면 안 되죠. 불러주세요, 위원장님.
예, 그 불러주세요. 간사들끼리 예. 꼭 협의를 봐야 해서 되겠습니다. 잘 네, 결정할 수 간사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도종환 예. 간사님이 안 계시는데, 예. 예. 하여튼 우리 염동열 간사님이랑 위원장님, 송기석 간사님이랑. 예, 제가 뭐 외람되지만은 제가 그 당시에는 이 부처에 있지 않아서 부처에서 업무를 할 때 어떤 전산망을 어떻게 쓸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만 간부들로부터 설명을 받기에는 당시에는 외부에서 메일을 받을 때 이 일반 상업망을 통해서 메일을 받고 또 내부 이 공용망을 통해서 메일을 쓰는 것이 양쪽이 다 허용이 됐었는데 그 이후에 이 정비를 하면서 외부의 상용망을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 이후에 정비가 됐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혹시 더 필요하시면 저희 실무자가 그 실장이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의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아까 전재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바와 관련이 된 것입니다. 이 기관 증인이 아닌 그 주무관을 국감장에서 사실은 이 발언석에 서서 그날 의원님 여러분들의 질문에 수십 차례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존경하는 전재수 의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바로 그 점이 문체부에서 실국장들을 비롯한 이 저와 차관까지 그런 간부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이 있고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직의 운용의 문제이기도 하고 이 미진한 점이 있으시다면 저와 우리 간부들이 최선을 다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날로 이렇게 되돌아가서 회고를 해보면은 그때 그 젊은 주무관이 수도 없이 불려 나와서 대처 질의답변에 응하는 걸 보면서 참 그 장관이나 차관이나 그 실장이나 국장들이 참 낯이 없겠구나. 좀 그런 걸 저도 느끼고, 뭐 가급적이면은 증인으로 결정된 분들이 나와서 정확하고 또 성실하게 그 증언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어떻든 아까 우리 세 분 간사님께서 협의를 해서 또 저 장관님 말씀도 잘 좀 참고를 해서 잘 협의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러나 대신 설령 안 나온다 하더라도 좀 최대한으로 그 성의 있고 정확하게 네. 그 증언을 좀 해주셔야지 또 그냥 그 안 나오게 해놓고 또 여기 면피로 그냥 넘어가려고 해서는 또 안 될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하고, 아까 그 예술위원회 뭐 회의로 관련해서는 오늘 회의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 박명진 위원장님께서 경위서를 한 장 제출을 했는데 아마 여러 위원님들한테 그 배부를 해드렸어요. 배부를 해드렸는데 기왕이 뭐 말씀이 나와서 한 가지만 좀 확인을 더 하겠습니다. 박명진 위원장님 발언대로 조금 나와 보세요. 그 경위서 주신 것 중에서 그 두 번째 단락에 두 번째 줄 두 번째 단락의 그 두 번째 줄에 그 후반부에 관리가 잘 안 되어 있었고 해당 회의록이 위원 발언을 그대로 옮긴 초벌본 형태로 되어 있었다 이렇게 써져 있어서 네. 뭐 이 말씀은 아마 뭐 이렇게 경위서까지 내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일 거다라고 믿으면서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리 작업을 지금 안 했다라는 이야기죠. 네. 그 위원들한테 의견 물어봐가지고 그 의견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서 수정 작업, 정리 작업을 안 했다라는 이야기죠. 네. 근데 그날 내가 도종환 의원이 가지고 계신 자료를 보니까 일부는 또 수정을 하기도 했던데 삭제도 했고 뭐 그랬던데 그게. 근데 보통 위원님들이 그렇게 답변을 안 해주시기 때문에 여러 번 요청을 해서 받아야 되는데 그 일부는 그렇게 됐고 그러니까 위원님별로 담당 직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직원에 따라서 그걸 잘 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그러니까 있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네. 그때 그 자료를 제가 봐도 삭제하고 음향 파일하고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삭제라는 표시가 그때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네, 네. 전혀 초벌본 형태로 정리가 전혀 안 된 건 아니었더라고 기억이 드는데 지금 여기 써진 걸로 봐서는
전혀 그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정리 작업을 거치지 않은 초벌본 형태로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는 잘 아니, 제가 모르겠는데. 그때 그 자료 보니까, 네네. 삭제, 군데 대목의 삭제하고 음향 파일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시간, 네네. 어느 시간에서부터 어느 시간까지 그게 들어있는 걸로 봐서는 전혀 초벌본 형태는 아니고 정리를 했던 것이던데, 일부. 그러지 않아요? 저 누구 가장 그 실무적으로 가장 잘하는 제가 한번 나가서 알아보고요. 예. 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좀 주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요걸 정확하게 해주세요. 네. 그때 초벌본을 전혀 손을 안 댄 초벌본이라는 안 댄, 예. 이야기인지 그래도 네. 일부는 좀 어설프게라도 손을 본 것인지 예. 왜냐하면 이 알겠습니다. 경위서에다 냈기 때문에 이게 좀 정확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여쭤보는 겁니다. 이 문제에 네네. 대해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당시에 이제 그 사무처장이라든지 뭐 본부장이라든지 그런 뭐 관련 부장들에 대한 문제는 나중에 국감을 결선하면서 그 책임을 어떻게 물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위원회에서 논의해서 결정할 그런 사항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조승래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가 세종시로 2013년 12월 말에 이전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저런 이제 시스템이 안정화되고 안착되는 데는 뭐 좀 시간이 좀 걸렸다고 인정을 합니다만 2015년 10월 하순경에 그 미르 재단의 설립 시점이 그때일 텐데 그때까지 무려 2년 가까이 되도록 그 상용 메일과 그 공직 메일이 같이 그 혼용됐다는 건 약간 납득하기 좀 어렵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 공직자 메일과 그 일반 상용 메일을 분리해서 쓰는 이유는 뭐냐면 공직 그 내부 행정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보안상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그 1년, 그 2년 가까이 그렇게 혼용했다는 것 자체도 사실 좀 문제고요. 그리고 그 시점에 대해서 좀 특정해 정확하게 좀 설명을 좀 들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좀 설명을 좀 들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 지금 듣고 싶어서 그러신가요? 조금 그 정리를 좀 하시고 그 방금 그 조승래 의원님이 요구하신 예. 내용에 대해서 좀 네. 정리를 하셔가지고 예. 좀 짧은 시간에 일사불란하게 이따 설명을 할 수 있을 때 예. 저한테 신호를 보내주시면은 제가 예. 기회를 드릴 테니까 예, 이따가 지금 담당자는 이 방에 없는 것 예, 같은데요. 그러니까 예, 정리해서 찾아가지고 설명 올리도록 설명을 하겠습니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강길부 의원님 앞에서 그냥 시간이 많이 끌어서 죄송합니다. 자, 강길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 나선아 청년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6월달하고 7월달 우리 업무보고하고 결산심사할 때 그때 저 김정덕 장관과 청장께서 맑은 물 공급 사업을 통한 수위 조절이 방구대항 안각화 보존을 위해서 최선책이다라는 것에 동의하고 관계기관과 만나서 협의해야겠다고 그때 답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에 대해서 우리 새로 부임하신 조윤순 장관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방구대항 안각화 보존책. 예, 지금 여러 이 지자체와 이 문화재청 또 방구대 암각화 보존 문제, 기술적인 문제를 비롯해서 굉장히 이 여러 주체의 의견이 이 조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해하기로는 좀 심층 연구 용역이 지금 진행 중이고 거의 결론을 기다리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이 나오게 되면 그 문제를 가지고 그 이해 당사 지자체들과 또 문화재청과 함께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지금 안각화가 물속에 잠겨있는 문제가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건 물 문제거든요. 결국 처음부터 접근이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한선수 총리 있을 때 물 공급 대책이 나왔고,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총리님들 오면서 이게 이상하게 자꾸 새거 하다 보니 이 모양이 돼본 건데, 저는 그러겠습니다. 5번에 제가 울산에서 홍수 피해를 당하고 보니까 울산에 4개의 댐이 있습니다. 네. 다 합해봐야 8,800만 1억 톤도 안 돼요. 근데 이 댐이요, 수문이 없어요. 왜 수문이 없느냐 하면은 워낙 조그만하고 이렇다 보니까 요새는 저수지에도 수문이 있잖아요. 수문도 네. 없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60년대, 70년대 했기 때문에 최근에 2005년도에 생긴 그 대국댐은 수문이 있어요. 네. 최근에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가 단시간에 쏟아지니까 이 포켓가 조그만 하니까 저수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홍수 조절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피해가 대단히 강하고 사람이 죽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지금 그 자료 주신 거 봤습니까?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지도에 보면은 전국의 댐이 다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예. 계획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대구 경북에 물이 지금 얼마냐면 22억 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세 개 참 다, 우리 4대강 보호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상주보, 낙담보, 구미보, 이거 다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럼 영주댐 이래 되면 5억 톤이 더 불어져요. 그러면 몇 톤입니까? 그러면 무려 울산의 갖고 있는 이거 1억 톤도 안 되는데, 이거는 몇 배가 나 28배나 많은 거예요. 그러면 물이 남는데 왜 사오느냐, 이요. 나는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어요. 물이 없을 때 사오는 것이, 물을 놔놓고 왜 고민하느냐, 이에요. 나는 너무너무 이상해요. 내 상식으로서는. 그걸 감안해서, 그러니까 여기에 8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물이 있고, 대구 경북 합해봐야 500만 밖에 안 되는 3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물이 남는다. 이거를 전제를 하시고 계획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때도 한승 총리 할 때 얼마나 고민하고 토론하고 난리 났습니다. 그때도.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문화재청의 이견이었습니다. 물을 빼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책이 나왔는데 그 뒤에 특정 단체에서 또 문제 제고 이랬는데, 지금 장관님께서 오셨으니까 이제 잘 그래요. 지금 청장인데 몇 개 낼 사항이 아니다. 총리실이 나서는데 왜 장관이 가만히 있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장관의 역할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이런 사태가 생겼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다시 총리실을 주관으로 해서, 총리도 내가 이번에 최근에 알아보니까 아니에요. 뭐를 딱 정해놓고 요들은 밀어 제끼는 이런 식인데, 그거 안 됩니다. 지금 세상 그런 시대가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관련 지자체, 국토부 다 해가지고 대책을 제대로 세워가 빨리 하십시오. 이거는 정말로 국가 수치입니다. 수치예요. 지금 이거 하려면은 지금 문화재위원회에서 2분 부결되고 보류된 거 그거 다 디비나사이 다 바꿔야 되지를요. 전에 또 우리 나선홍 청장님 유네스코에 뭐를 질의한다는 거 그 회신 왜 됐습니까? 예, 유네스코에서는 이제 실사를 한번 나오겠다. 그렇게 하고 설명을 듣겠다. 예, 그렇게 답변 줬습니다. 네. 그런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보고 들어갈 때 저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들을 이제 발표를 다 하고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었는데, 제가 거기는 이게 재검토가 필요합니다라고서 프로세스상의 문제점 또는 투명성이나 절차적 합리성 때문에 재검토에 대해서 말씀을 올렸고, 이거 전면 재검토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5월 9일은 또 보고 미팅을 그때는 호출받아서 갔었고요. 그때는 그냥 원래대로 있는 거를 그냥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좀 직원들이 위축되니까 영수증 얘기는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그리고 올 23일은 단장 사임 요구가 있었고, 7월 16일은 단장 재임 시절에 문제가 있다고 느낀 것이 있으면 좀 얘기를 해보아라라고 해서 그래서 있었던 일들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결제 라인의 부재라든가 내부적으로 좀 체크하던 중에 집행내역서를 체크하던 중에 문제가 있던 것들을 한번 감사를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고서 아뢰었던 적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이따가 추가 질의하시겠어요? 한 가지만. 예. 네. 일곱 분의 보고 내용은 물론 일반된 게 뭐냐면 시키는 대로
왜 안 하고 자꾸만 딴지느냐. 이 계속해서 압박이 들어왔던 거고. 그리고 위원장께서는 이 절차도 측면수로 보장되지 않고 사업 계획서도 없고 영수증도 제대로 되지 않고 이것을 어떻게 하냐. 포함하여 5분씩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전재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예, 오영훈 의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좀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미르 재단과 K스포츠 재단 그 수입 지출 내역 2015년, 16년 세부 내역서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까 오후 4시까지 제출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제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준비됐습니다. 예, 보내드렸습니다. 예. 어디 보내드렸어요? 예, 자료. 저도 보고 보내드렸어요. 보내드렸죠. 예. 오영훈 의원님 확인을 해보세요. 어디 보좌관이나 두고. 예. 자, 전재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산 북구 출신 전재수입니다. 그 염영숙 그 위원장님 잠시. 자, 창조경제 추진단장 언제 저기 위촉장 받으셨죠? 위촉장은 4월 8일로 되어 있고 직접 받지는 못했습니다. 카톡으로 이미지만 전송받았습니다. 4월 8일 날 받고, 그리고 단장을 사임하신 게 사임 요구를 받은 게 5월 23일이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한 달 조금 더 되는 그 시간 내에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에게 이 창조경제추진단 또는 저 문화창조융합본부 관련한 업무와 관련해서 그 몇 번이나 보고를 하셨나요? 그 위촉 받기 전에 4월 6일 날 한 번 있었고, 그다음에 위촉 받은 재임 기간 동안에는 5번 있었고요. 그다음에 끝나고 그 업무와 관련해서 한 번 더 가서 총 7번입니다. 위촉되기 전에 한 번, 그 다음에 업무 중에 5번, 네. 그 다음에 마지막 한 번이 단장을 사임하고 나시고 난 뒤에 한 번. 네. 총 7번이네요. 네, 맞습니다. 주로 보고 내용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제가 그러면 업무 일기를 보고서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 4월 6일 은 예, 좋습니다. 그거는 제 그 질의가 끝나면 한번 네. 그 말씀을 해 주시고요. 네. 저희 의원실에 이 창조경제추진단 그리고 문화창조융합본부와 관련한 제보가 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차치하고서 전반적으로 이 제보의 내용을 종합을 하자면 대충 이런 것 같습니다. 그 단장으로 그 임명받은 우리 위원장께서 주로 김종덕 장관에게 하명을 받은 내용들이 뭐냐면은 와가지고 새로운 거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그 기존에 기집행되었던 사업들에 대해서 이게 하도 이제 황당하고 절차라든지 기획안도 없이 이렇게 막 예산이 집행이 된 것을 알고 영수증을 제촉을 했는데 직원들에게 이 영수증을 제촉하는 것으로서 직원들을 위축시키지 말아라. 그 다음에 있는 계획 안에서 성과를 내라. 그 다음에 차은택한테 다 맡겨라. 그냥 차은택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 그리고 여 위원장께서 하셔야 될 일은 딱 2가지였다고 합니다. 하나는 그 임명이 되고 난 뒤에 남은 잔여 예산 97억에 대해서 60억짜리 공모 사업을 최대한 빨리 집행할 것. 그 다음에 30억짜리 궁 프로젝트를 5월 말까지 집행할 것. 요 2가지를 이제 하명을 받은 것으로 대충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께서는 그 원칙 없이 사업 안 한다. 또 그다음에 원칙 없이 돈 절대 안 쓰겠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갈등이 생기면서 5월 23일 날 이 단장 사임을 요구를 받게 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대충 맞습니까? 몇 가지 조금
짚을 게 있는데요. 뭐 전반적으로는 미션은 여기를 뭐 성과를 내는 거였지만 뭐 이런저런 그 정황과 뭐 직원들하고 그 업무가 조금 그 매끄럽게 되지 않거나 또 영수증이나 뭐 이런 집행내역서를 받는 게 한 3주 정도 걸릴 정도로 좀 매끄럽지 않고 또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만 뭐 장관님하고 그렇게 제가 대들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뭐 그렇게 거칠게 그런 거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미션이 뭐냐라고 생각을 하면 97억과 관련해서 한 달 안에 돈을 집행하는 것을 한 달 안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 공모 사업 같은 경우는 며칠 만에 결정이 됐습니다. 제가 제보 받은 바에 의하면은 3, 4일 만에 그냥 후딱 그냥 막 이렇게 그 30억이 집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인가요?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있는 동안은 그거 절차적 합리성을 따지느라 집행이 안 되셨죠? 제가 있는 동안 5월 하나도 안 저희 했습니다. 방에 들어온 제보에 의하면 5월 23일 날 위원장께서 사임이 되고 난 뒤에 사표가 제출되고 난 뒤에 5월 30일까지 이게 30억이 다 집행이 됐습니다. 순간 며칠 사이에 이 궁 프로젝트 30억짜리가 저는 그건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까 질문을 조금만 더 그 5번의 미팅과 관련해서 7번의 미팅과 관련해서 말씀입니까? 그 일기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6일은 개관이 현황 게임을 관련해 현황 보고하고 추진당장 역할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았고 거기에 대해서 개관이를 다 정상화 시키는데 썼듯이 여기서도 추진단장 역할에 최선을 다해 달라라고서 격려 말씀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4월 15일에서 19일 중에 하루였는데 여기는 제가 그동안 조금 겪은 거를 가지고 좀 내부의 비협조적인 태도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예단장 운운한 거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고 그래서 풀 서포트 할 테니 소신껏 일하라고 다시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21일 날 팔레스 호텔에서는 뭐 전임자, 후임자, 뭐 상급자, 상견례 이런 것이 있었고 그래서는 어떤 내용의 일을 할 것인가 이런 거를 얘기하다가 뭐 이제 네 사람이 이런저런 뭐 캐주얼한 얘기를 하다가 그다음에 뽀로로 같은 거를 만든다 그래가지고 제가 좀 웃었던 일이 있고요. 그다음에 좀 무거운 이야기는 97억과 관련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잘 모르니까 나중에 검토를 해보고 말씀 올리겠다고 했었고요. 그리고 4월 27일은 융합본부 직원들하고 궁 프로젝트하고 그다음에 공모전과 같은